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머니 이혜리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어령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늘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젊음을 충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고령화 인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장률이 5, 6%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데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죠? 최근에 롱숏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30에서 70%의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준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어제 첫눈 보셨어요? 서울에서는 곳곳에서 첫눈이 내려서 첫눈을 보신 분들도 혹시는 못 보셔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그 로맨틱하면서 지저분한 눈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잠깐만요. 네, 빅데이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규찬 기자, 이학영 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무척 추워졌죠. 네. 오늘 아침에 작가님께서는 출근하다가 눈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두 분은 눈 보셨어요? 사실 저는 눈은 못 봤어요. 그래서 안에서 뭐 일하다 보니까 바깥에 나오니까 또 눈이 왔었다고 하고 바닥을 또 흥분하더라고요. 아, 못 보셨어요? 그냥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 선물을 드릴게요. 눈 선물 드릴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눈이 이걸 내려요. 심한데요? 이거 심해졌어요. 이거 방송 사고입니다, 이거. 아, 네. 이거 생방송인데 네. 저희가. 아니, 아유, 헤어스타일 다 잡아놓으신 분. 어떻게. 이거 심한데요? 근데 네. 지금 가장 연령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세요. 아, 무슨 아니. 소리야? 이거 막말 방송이네, 완전. 눈을 못 보셨다고 해서. 네. 야. 이규찬 기자는 눈 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 합류해줄 막내들을 보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길인데 네. 첫눈 오는 날 첫 만남이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그래서 네. 지하철 딱 내렸는데 갑자기 눈이 제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눈이 아니라 무슨 눈보라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첫눈의 그 좀 감성은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그 첫눈이 약간 로맨틱한 것보다 눈보라가 쳐서 좀 네. 고생을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네. 두 분께서는 첫눈에 대한 특별한 추억, 죄송해요. 이거 완전히 어떤 게 이거가 있으세요? 유튜브에 우리 뜰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요.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첫눈 하면요, 저희 세대, 제가 40살 좀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첫눈 오는 어디서 만나서 뭐 하자. 이런 기억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만난 데이트한 적도 별로 없고,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거의 매일 만났거든요. 뭐 약속한 게 아니라 점심 때도 만나고 저녁 때도 만나고 계속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나 봐요. 네. 보고 있죠. 근데 제 대사를 있으세요? 뺏어가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왜요? 아, 그렇게 얘기해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저는 뭐 첫눈하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혼나기 때문에 네. 노코멘트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기억나요. 네. 우리 첫눈이 오면 거기서 만나자.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하려나 모르겠네요. 혹시 집에 계신 그분은 아니신 거죠? 그 사람이. 네. 네. 근데 가물가물해요. 아마 서로 그렇게 네. 그런 추억으로 남겨져 있을 텐데. 근데 네. 어제는 교통체증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주말에 세차를 했지 뭐예요. 아, 정말요? 어제 또 고생을 아이고. 했는데, 자, 마냥 눈 소식에도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눈과 관련한 빅데이터 특급 함께 해보죠. 겨울이 되면 왠지 기다려지는 첫눈 소식. 눈이 오면 생각나는 영화와 드라마 명장면 속에 숨어있는 경제 효과는 얼마일까? 또 첫눈이 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릴까? 소비 패턴 조사를 통한 마켓 트렌드 분석부터 빅데이터로 더 완벽해진 기상예보 시스템까지. 오늘 빅머니에서는 로맨틱한 겨울을 만드는 그 이름, 첫눈에 관해 집중 분석해본다. 눈이 오면 생각나는 명장면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화 속, 드라마 속의 장면이 떠오르세요? 그래서 오늘 히든 차트에서는 겨울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는 영화, 명장면들을 골라봤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준비했어요.
1위가 러브레터고요. 역시. 2위가 겨울연가, 3위가 건축학개론이네요. 맞습니다. 그 건축학개론 작년에 2012년 작품이잖아요. 사실상 보면 엄태욱 씨랑 한가인 씨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이제 어렸을 때 배우로 아역으로 수지가 나왔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주연 배우는 둘은 완전히 묻히고, 솔직히 묻히고, 완전히 수지가 국민 첫사랑?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완전히 떴잖아요. 사실상 영화에서 이제 정말 정말 어렸을 때 모습으로 수지가 나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CF계에 완전히 요정으로 떴는데 박진영 씨가 얼마 전에 TV 나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수지가요 광고 수입이요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2PM 있죠. 2PM은 좀 아이돌 그룹이 하는 것보다 2배의 돈을 번다는 것이고요. 진짜 일당 100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CF 100개, 20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100억 이상인데 가장 최근에 계약한 광고가 티몬인데요. 이로써 올해는 벌써 20개인데 보세요. 음료, 비타민 음료 뭐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웃도어, 금융상품, 피자, 화장품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사실은 광고주가 약간 서운할 말을 한 번 했어요. 수지가 자기가 하도 많이 해서 기억도 못한다는 정도가 있을 정도니까요. 서운하기도 하죠. 근데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오늘 뉴스 보시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게임 있잖아요. 크로스파이어. 그 JYP랑 손을 합작해갖고요.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화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랄 게 뭐냐면요. 완전히 그 수지가 가운데, 화면 딱 있잖아요. 수지가 가운데 딱 있고 왼쪽에 니쿤이죠. 오른쪽에 태견이죠. 뭐요? 둘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존재감이 여기서 보더라도 수지가 정말 주인공이라는 거 지금 광고에 블루칠한 것을 화면에 딱 보여줄 수 있죠. 수지가 대세돼요. 저는 작년에 저희 MTN 광고 대상에서 여자 부분 대상으로 수지가 직접 왔어요. 네네.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혜림 씨보다? 저만큼. 저만? 네. 2위는 저 좀 너무 올라가시네요. 막말로 저 네. 수지 팬들한테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2위는 겨울연가입니다. 네, 겨울연가 뭐 제가 한참 연예부 기자 생활할 때 딱 떴던 드라마인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벌써. 그러니까요. 이게 드라마 사상 최고액이 당시 192만 달러에 수출이 돼서 굉장히 그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했는데요. 특히 2005년에 일본의 제일생명경제연구소에서 경제 효과가 무려 2,300억 엔 정도다. 한일 양국 합쳐서 무려 3조 1,3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고. 어마어마한 그 효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정말 그 배용준 씨도 대단했고 최지우 씨 지우 히메로 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 드라마 덕분에 유명해진 게 거의 촬영 장소로 나왔던 남이섬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엄청 오면서 관광 수요도 유발했고요.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다들 가보셨죠? 사실 남이섬은요, 제가 전문인데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남이섬 전문도 있나요? 남이섬 전문 있죠. 왜냐면 하다 전문을 못하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랑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갖고요. 보시면요, 그 겨울연가 하기 전에요. 남이섬만 가면 솔직히 남이섬 주인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볼 게 없었어요. 그쵸. 허름한 방갈로 있었고요. 벌써 3, 4년 된 여관 같은 거 있어갖고요. 진짜 잡풀 우성함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유일하게 가는 게 요즘은 하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거기서 1년에 한 번 강변 가요제 할 때만 사람이 몰렸죠. 맞아요.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 1년에 해봤자 20만 명 정도 왔는데 27만 명이었는데요. 매년 20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는 드디어 연 입장객이 200만 명. 작년 올해는 260만 명.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남이섬은 그거 개인 소유거든요. 혹시 모르시면 계실 텐데요. 남이섬이 연 매출이 지금 200억입니다. 200억.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그전에 아무것도 드라마 아니었어요.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죠. 거기 춘천에 가서라도 촬영 현장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먹고 했잖아요. 춘천 닭갈비 이런 거 다 유명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콘텐츠 성공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섬 전문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사실 친구분이 그 남이섬 관계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갔었죠. 전 진실만을 말합니다. 남이섬에 대한 추억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남이섬에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그 뭐 MT라고 해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보통 남이섬 전문이라고 하면 보통 그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불륜 많다고 아까 네, 남이섬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가보시면요 한류 박물관까지 해놨고요. 그쵸. 호텔도 제대로 해놨고요. 일본 사람들 엄청 많이 옵니다. 중국 사람들. 한류의 시초였어요 거의. 네, 맞습니다. 오늘 안 넘어오시네. 네. 지우님의 네. 아까 봐도 참 풋풋하네요. 1위는 제가 해볼 테니까 알아맞혀보세요. 아까 뭐 힌트가 잠깐 나왔지만 오겐키 데스까 그만하세요. 비슷한가요? 또 멋있었어요. 참 오뎅 맛있었습니까? 네. 네, 저 홋카이도 이게 설원을 배경으로 찍은 이 러브레터. 아주 명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러브레터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역 관광 활성화시킨 데 열정적 역할을 했어요. 바로 저 장면이잖아요. 저 무대가 오타루라고 눈이 엄청 오는 지역인데 저 설원에서 저 대사 아주 그냥
사람들 가슴을 흔들렸죠. 그럼요. 무려 사실 저 오타루가 워낙 외진 곳이어서 네. 관광객이 98년에 달랑 1,136명. 그런데 개봉 연도에 4,200명이 오더니 점점 늘기 시작해서 현재 연간 한 300만 명이 거기 찾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 거죠. 네. 이후에서 한국의 드라마 아이리스 저기서 찍었는데 네. 사실 저도 와이프랑 첫 여행을 저기로 갔거든요. 아니 결혼 전에 갔다 왔다면서요? 이래도 돼요? 아니 천안 총각이? 성윤리가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나요 지금? 아니 제가 여행 갔다 그랬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왜 이러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에 그게 없네요. 러브 스토리. 아 러블스토리 유명하죠. 예.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고요. 네. 저는 명장면을 또 하나 그게 떠올라요. 네.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아 수진이 그러시네. 사실 저도 하나 얘기 드리면 조니 뎁 아시죠? 네. 저 조니 뎁의 가위손에서 보면 얼음꽃으로 만들어갖고 눈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위손 명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같이 좀 수준 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아, 그런가요? 약간 차이가 나네요 저랑. 그러네요. 제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네. 첫눈과 관련한 로드맵을 두 분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라이프로는 쇼핑이 올라왔고요. 경제, 마케팅, 감성으로는 낭만, 인물로는 안도현 시인이 올라왔고요. 종목으로 OCI, 라이프 기상예보, 염화칼슘, 방한용품들이 올라왔습니다. 빅데이터 통합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첫눈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패턴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온라인 마켓에서 제일 유명한 게 옥션이잖아요. 근데 옥션에서 수년간의 그 첫눈 오기 전주랑이요. 첫눈 왔을 때 주간을 빅데이터에서 얼마만큼 상품을 많이 팔렸는가를 준비한 게 있더니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일 많이 팔린 것이 커플룩인데요. 3년 평균이요. 제일 많이 팔린 것이 850%나 늘어났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보시면 거기서 많이들 데이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550%나 늘어났고요. 털장갑, 완전 순수한 거죠. 털장갑이 네. 전통적인 건데 털장갑도 290%나 늘어났어요. 근데 재미나는 거 보면요. 3년간의 판매 순위에서 10위권에 꾸준히 오른 품목이 있는데 바로 문풍지예요. 문풍지. 아니, 이런 거 아직도 팔아요? 아니요. 집에서 있었을 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 문풍지가 그 바람 막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럼 방풍 비닐이라든가요. 네. 블라인드 이런 거. 근데 재미나는 건 주로 남자들이 찾은 거고요. 네. 여자분들은요. 무지 레깅스. 레깅스. 어그 부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도리 같은 의류 구매인데요. 네. 그럼 여기서 남자 여자가 딱 구분이 되긴 하네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데요. 네. 여자들은 뭐 겨울에도 이걸 사지만 1년 내내 쇼핑을 1년 해요. 내내요. 오늘 갑자기 레깅스와 네. 이 어그부츠를 사러 가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이 확 드네. 아, 커플룩은 예. 요새 이제 이런 초록색 같이 입고 다니실 것 같아요. 왠지. 저희는 커플룩을 입되 이렇게 촌스럽게 딱 깔맞춤하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딱 소품 하나씩만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그 커플룩 입을 때 좀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다음 소프트에서 지난 3년간의 국내 블로그 글들을 한 3억 건 정도를 분석해서요. 첫눈과 연관된 단어들을 한번 쫙 뽑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노래, 영화, 하루, 사진, 길, 목소리. 뭔가 목소리. 감성적인 단어들이 많죠? 저 빨간색 네모 안에는 저게 뭐예요? 네, 저게 무서워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분이 네. 첫눈만 나오면 나타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네.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본인들만 아시는 그 사람. 저 설마 동일이는 아니겠죠? 두 분도 혹시 어제의 뭐 그 사람, 뭐 예전에 그 사람이 뭐 떠오르세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네. 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딱 여자 생각하는 건 저희 와이프밖에 없어요. 예전 뭐 기억나는 사람은 한 명도 근데 없어요. 정말 첫눈이 오면 네.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 어제 정말요? 라디오에 들었더니 네. 근데 남자들은 교통체증, 막 세차한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아마 여성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그 첫사랑 떠오르고 예전에 내가 눈 왔을 때 그 사람과 이런 거 했었는데 분명히 아마 제 생각 맞을 겁니다. 뭔가 지금 나중에 쩌는 듯한 표정인데요. 남편한테 어떻게 보시려고. 자 그럼 첫눈과 관련한 그 SNS 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예, 지금 마침이요. 그 SNS 통해서요. 드디어 첫눈이 왔네요라는 것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러보시면은요. 첫눈 올 때, 첫눈보다 이거 완전 폭설 수준인데요.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게 딱 나오네요. 염화칼슘 뿌려야죠. 뿌리면 미끄러지니까. OCI가 딱 나오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OCI가 예전에 보면 이제 동양 제철을 확실히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OCI가 동양제철화학통에서 얼마만큼 그만큼 매출이 나오냐 이런 것들이 딱 나오는 게 사실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OCI가 염화칼슘의 매출은 사실 0.5%밖에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태양광주로 우리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알려졌잖아요. 태양광인데 사실 네.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이슈가 됐던 적은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0.5%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판매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한적인 것만 하고 예전에 작년에 한번 남쪽 지방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염화칼슘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이 OCI 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서도 딱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한번 느낀 게 이걸 한번 생산을 잘 빅데이터로 해서 잘 계획하면 딱 재고도 없이 그냥 팔면 되는데 이 재고가 생기면 2년 있으면요. 이 사용 연회에 대해서 무조건 다 폐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빅데이터만 활용하면 네. 회사도 수익이 좋아지고 나라에서도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우리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딱 빅데이터가 여기서 필요한 거를 여기서 한번 느끼게 폐기하면 되는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폐기 비용도 또 만만치가 그러니까요. 않다라고 네네. 하니까. 사실 대단한 게 이런 그 재고 관리에 빅데이터 참 써야겠다는 생각 딱 드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 첫눈이 많이 빨라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후 변화 예측하는 데 빅데이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따져 보니까 여름이 요즘에 빨리 오고 길어졌죠. 네. 겨울도 빨리 오고 길어졌죠.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마치 환절기 수준으로 아주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만사원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감기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예측하면 당연히 제약사들도 돈을 벌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뉴욕 장로그 병원에 그 홀리 앤더슨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제가 한번 봤더니 첫눈 오는 날 놀라지 마세요. 뇌졸중, 심장질환이 가장 첫눈 올 때 굉장히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갑자기 아닙니까? 날씨 변동돼서 몸에 적응을 그렇죠. 못하시는 분들은 예. 갑자기 눈 올 정도로 갑자기 기온이 딱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뇌졸중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측을 하면 첫눈 오는 날 어르신들은 꼭 뇌졸중 대비하시고 집에서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우리 된다는 어르신들 거죠. 딱 정말 좋은 정보네요. 맞습니다. 제가 주시장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요. 주시장에 보시면 요즘도 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갑자기 눈이 폭 쏘려면요.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 홈쇼핑주가 그날 좀 반짝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홈쇼핑하거나 인터파크 그런 게 뜨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길게 가지 못하죠. 또 하나가 방한용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사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앞서도 얘기했다시피요. OCI 나왔잖아요. OCI가 지금이야 태양광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4, 5년 전엔 정말 염화칼슘 관련 주가 해갖고 오른 것도 사실이야. 그냥 2, 3일 올랐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OCI 염화칼슘 하면 무식한 얘기거든요. 그냥 태양광이니까 네. 작년에도 반짝을 하는데 한두 시간짜리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매매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과감히 풀어야죠. 그래서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요. 나쁜 것도 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하고 홍수가 지거나 폭설이 오면 자동차 사고가 많잖아요. 네. 사고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보는 사람들이 네. 손해보험 회사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네. 않아도 손해보험 주가는 떨어지는 손보사 오늘 저희 아침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실적 그렇게 안 좋은 거. 네. 근데 겨울에 또 좋아질 리가 없겠네요. 겨울에 갑자기 또 지금 보험료는 안 올랐잖아요. 올해 제가 알기에는 안 올랐거든요. 작년에 네. 올랐는데 안 올랐는데 사고가 많이 나면요. 그렇죠. 누군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회사는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낭만적일 것 같았던 이 첫눈의 빅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또 부정적인 면도 많아서 또 씁쓸하네요. 사실 첫눈이라는 그 검색어를 또 볼 때는요. 네. 이 경기랑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퍼스트 스노우라는 이 첫눈이라는 단어를 구글 트렌드에서 First 검색량을 Snow. 봤더니요. 작년에 첫눈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줄었어요. 역대 최저 수준인데 이유가 뭔고 하니까 경기가 좋고 분위기가 들뜨면 첫눈에 대한 기대도 많고 첫눈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첫눈 언제 오나 이러시는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떠냐. 장사도 안 되는데 눈이 와갖고 게다가 눈 쓸어야지 아우 짜증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세차한 사람의 맞아요. 세차한 사람 마음 마음처럼. 비아냥. 네. 남자로 보면은 뭐냐면 군대에서 맞는 눈 같은 느낌인 거죠. 추워도 끝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경기에는 이런 첫눈에 대한 검색량만 봐도 이 경기 상황을 또 알 수 있다는 거. 작년에 레미제바라고 흉내낸 거 어째 군대에서 했던 거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 또 밀리터리블. 거기서 맞아요. 보면 눈 치는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여군을 갔다 온 건 아니니까. 결국 불경기에 첫눈에 대한 낭만까지 뺏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또 눈 하면은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경제적인 효과로 네. 마케팅과 또 연관이. 그러니까 첫눈 좀 마케팅 섞여 많이 있어요. 하잖아요. 아, 그렇죠. 첫눈 마케팅과 더불어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마케팅. 음. 이게 항상 눈과 연관돼서 하는 마케팅인데 예전에 보면 뭐 크리스마스에 눈 오면 뭐 드립니다. 그런 거 많았어요. 이런 거 많았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하냐면 그 기준이 사실은 제일 애매했어요. 네. 그쵸. 눈 왔냐 안 왔냐를 어떻게 따지냐 했더니 어. 서울에
몇 밀리미터 이상의 강설량을 기록했을 때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과거엔 좀 본물이었는데 요즘 시들한 면이 있는데요. 보통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첫눈 오는 날 차드립니다 막 이러면 돈 들잖아요. 네. 그게 보험회사에 얼마를 주고 보험회사가 끼고 돈이 이렇게 네. 눈이 올 경우엔 보험회사 돈을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보험료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로또 수준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롯데시네마가 네. 첫눈 오면 외제차 96대를 드립니다 한 거예요. 맞아요. 시트로행 프랑스 맞아요. 네네. 96대. 야, 도대체 돈이 어디서 네. 났길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 5대 도시에서 동시에 3cm 이상의 눈이 왔을 때만 드립니다. 거기서 제주도 안 오니까 다행이네. 하나만 안 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3cm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부산은 눈도 안 부산은 오잖아. 잘하면 이거 3,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야. 그리고 부산에서 3cm 이상의 비가 와도 안 줘요. 한마디로 안 주겠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돈은 정작 안 들고 네. 효과는 외제차 한 100대 쏩니다 이러면서 근데 큰 소리 친 거죠. 그리고 정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거기다가 또 상품도 받으면 일석이조 이런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첫눈에 관련한 기상청 예보도 있었지만 날씨 예보도 빅데이터와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근데 말씀 갑자기 생각나니까 앞서 그 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해보험 얘기했잖아요. 보험 든다고. 눈 오면은 손해보험은 경부준이하고 거기서 또 주가 하락 요인이 또 나오겠네요. 갑자기 생각나니까요. 눈 오면 손해보험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참고적으로 네, 하시면 크리스마스 돼요. 이브에 눈 오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근데 하여튼 앞서 얘기 나왔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상 예보 말씀드리면 혹시 몬산토라고 아시죠? 세계 최대 유전자를 개량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종자 회사거든요. 네, 네. 90% 이상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이라는 벤처 기업을 하나 인수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짜리예요. 오, 대단하네요. 네, 근데 1997년인가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냐면 각국의 이제 그 기후를 딱 분석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농부들 있잖아요. 농부들이 어떤 작물을 심을지에 관한 거. 그리고 그에 관련된 또 보험 드는 거. 그런데 정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이걸 인수했냐 했더니요. 몬산토가 사실 보면 유전자 개량 어떤 작물 때문에 요즘 반발이 많잖아요. 유기농과 반대가 대량으로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IT랑 접목해서 새로운 어떤 그 기업의 전략 전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에 꽂힌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인수하게끔 된 거죠.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그 농사에도 활용되지만 이 재난재해도 참 이걸 활용합니다. 뭐냐면 일본이 지진이 유난히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지진에서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소 같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피소 능력이 충분하냐 아니냐 요걸 봐야 되니까 일본 NTT 도코모가요. 사람들이 휴대폰 가지고 위치를 추적해요. 어디서 통화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이만큼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피소가 얼만큼 있는지를 봐서 사람들을 이제 대피소를 짓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그 활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날씨 예측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빅데이터로 이용을 한다면 이 추후에는 우리가 좀 더 예보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CU라고요. 우리 동네 편의점 있잖아요. 네. 특정 브랜드는 그렇지만은요. 이 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엔 과거의 날씨라든가 선호도, 날씨에 따라 선호도가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점주들이 보는 단말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를 딱 알려주고요. 과거의 경험을 봐서 어느 품목이 잘 나가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점주들이 알아서 주문하라는 건데요. 딱 요 빅데이터를 갖추고 나서요. 정말 대박이 난 게요. 재고 일수가 평균 15일에서 7일로 절반을 재고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이고요. 관련돼서 매출은 오히려 30%나 늘어났어요. 빅데이터 활용은 잘했네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빨리빨리 먹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삼각김밥 이런 거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재고가 줄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래서 폐기량 자체가 이건 우리나라 환경에도 좋아지는 건데 40%나 폐기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워낙에 삼각김밥이 하루밖에 유통기한이 안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런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사실 삼성 에버랜드도 비슷하게 비용도 줄이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요. 삼성 에버랜드가 골프장을 운영하거든요. 그 골프장에서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해가지고 농약을 얼마나 줄지, 물을 얼마나 뿌릴지를 계산합니다. 이게 친환경 잔디 관리 예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거 덕분에 농약 살포 횟수를 30%나 줄였고요. 이거 덕분에 비용도 185억 원 절감됐지만 농약을 덜 뿌렸으니까 얼마나 또 환경보호에도 또 기여가 됐겠습니까? 요즘에는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아시죠? 어머니가 늘 걱정을 한대요. 네. 첫째 아들은 우산 장수고 둘째 아들은 햇빛 모자 장수여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관련 시장 규모는 어떨까요? 정말 연세가 드신 모양이에요. 저는 한 30년 전에 들어본 얘기인데 지금 또 들어보고요. 사실 날씨 경영 얘기 나오니까요. 우리나라 연간 규모가 3천억에 임해요. 근데 2018년에는요. 거의 우리나라 시장도 1조 원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요. 날씨와 관련된 비즈니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날씨와 관련된 GDP가 50%가 넘었죠. 네. 대단한 규모네요. 사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긴 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기후 시장의 규모는 작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데요. 기상청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정보를 활용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하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날씨 경영 인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직 단 11개 기업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관련해서 인천항만공사하고요. 항만 부두를 위해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풍향, 풍속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했는데 막상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좀 앞으로 좀 활용도 좀 더 다양하게 좀 실질적인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이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날씨 예측하는데 우리가 맨날 기상청 많이 틀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정확한 기상정보 시스템 생각이 났어요. 전국에 계신 80세 이상의 노인분들 한 10,000명을 모아서 오늘 허리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로 묻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정확한 날씨 예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재밌네요. 사실 근데 그 말이 어찌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어이없기도 한데요. 어찌 됐건 간에 슈퍼컴퓨터링에서 기상 예보를 하고 있는데 매번 언론에서 맞잖아요. 틀린다고. 근데 자세히 곰곰이 보니까요. 컴퓨터는 좋은데 과거 기상 예측 갖고 확률 갖고 싸움을 한 건데 그래서 요즘 보니까 빅데이터를 난 전문적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맞춤형 하면서 정말 좀 더 분석을 잘하겠다고 한 그런 민간기업이 나온 거예요. 혹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계실 거예요. K-웨더라고 사실 저도 받아서 쓰는데 네. 알고 보니까 MIT 공학 박사 출신, 그 전문한 사람이 네. 만들었고요. 거기 직원들도요, 공군에서 전문적으로 전공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갖고 좀 더 현실적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접근적인 네.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고 있죠. 자, 그럼 날씨 경영을 할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전 먹거리라고 봐요. 매일매일 먹는데 음식 메뉴를 정하는 데 중요한데 예를 들면 네. 냉면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 와서 추워 죽겠는데 냉면 팔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따뜻한 만둣국이라든가 이런 국물 내놓는다든지 이런 메뉴에 반영을 하면 이게 바로 즉각 매출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먹거리?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홈쇼핑이 분명히 많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날씨가 더울 것 같으면 미리 어떤 놀러 가거나 냉방용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추워진다 예측이 되면 딱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뭐 집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거. 사실 보면 우리가 이거 시청자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저희가 이 첫눈 예고를 방송을 저희가 한 3주 전에 준비했잖아요. 네.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딱 날짜를 잡은 거죠. 저희가 딱 어제 딱 눈 왔는데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대단한 거예요. 빅머니 대단한 거예요. 대박이에요, 지금 네, 이거예요, 정말로. 지금 자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 딱 한 종목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씨와 관련한 딱 한 종목 이어지겠습니다. 이한경 의원. 네. 저는 아모레 퍼시픽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게 보면 말이 딱딱 떨어집니다. 겨울연가에 있잖아요. 대장금이 우리나라 먹거리를 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진짜 한류는 겨울연가부터 시작됐던 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겨울연가가 어떻게 됐어요? 한류가 들어오면서 화장품을 많이 찾게 된 것이 하나 됐고요. 잠시 전에 이제 그 제주도의 화면이 나왔는데요. 오설록을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 창업자가 네.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에 눈 오면 찻집에 가서 차까지 마시잖아요. 그래서 순위에서 양수 겸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아모레 퍼시픽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규창 기자 공개해 주세요. 저 방금 노인 10,000명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종목이에요. 빙판주의. 겨울철에 이 노인분들 빙판길 걸으시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네. 넘어지시면 바로 받치는 파스. 이 파스 약품이 바로 이제 제일 약품이 이 파스 배출 아주 유명하고요. 네. 케토톱이라고 또 관절염 치료제 또 이런 노인분들이 겨울철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셨을 때 꼭
그리고 첫눈 오는 날 뇌졸중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아, 네네. 뇌졸중 치료제를 제일약품이 2019년부터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다고 아, 합니다. 정말요? 네. 여러분은 어디에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비기를 뽑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선정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미세먼지에 관련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필리핀 태풍도 왔고 그래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